그날 밤, 한 남자가 조용히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시간이 길었고, 스스로도 이미 끝났다고 믿고 있던 그는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숨 고르던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기운이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볍게 떨리던 손끝,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던 부끄러움, 식탁 너머에서 시선을 피하던 아내의 얼굴, 그 모든 것이 그 짧은 순간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특별한 자극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하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구나. 저는 85세 노년의학 전문의 박세훈입니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현장에서 수만 명의 중장년 노년 남성을 만나왔고, 건강과 자신감,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변화가 절망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단 한 번의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67세 남성 B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아내와의 대화조차 줄어들며 자신에게 실망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약이나 힘든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혈류가 다시 따뜻하게 흐르기 시작하자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숨이 다시 쉬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라는 그의 말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서 수없이 들었던 변화의 언어였습니다. 남자의 힘은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빛이고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이며 가족과 관계를 이어주는 정서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순간은 언제나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왜 남성의 힘이 약해지는지,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약 없이도 회복이 가능한 과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빨간 한 컵 혈류를 깨우고 몸의 순환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적 방법과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확인해온 변화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혈관 회복 루틴까지 제가 직접 검증하고 환자들에게 권해온 가장 실용적인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나이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가 지나가던 길이 조금씩 좁아지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너무 오래 외면했을 뿐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남성 환자들을 지켜보며 변화는 늘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흐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온 남자의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의 자신감은 60대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더 이른 시기, 40대 후반부터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을 보아왔습니다. 남성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신호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심히 지나쳐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반응의 저하이지만 그 배경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혈관의 노화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먼저 떠올립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물론 호르몬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감소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감소 속도는 매년 1% 내외로 매우 완만하다는 점입니다. 즉, 호르몬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변화의 폭이 훨씬 더 크고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제가 수천 명의 남성을 진료하며 확인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호르몬이 아니라 혈관에서 비롯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혈관벽이 점점 단단해지고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곳곳에 미세 혈류가 약해지면서 남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자신감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경은 단순한 생식기관이 아니라 남자의 혈관 건강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계기판과도 같습니다. 혈류라는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반대로 혈관이 굳고 흐름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그 변화를 드러냅니다. 많은 분들은 변화의 순간을 갑자기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몸이 보낸 수많은 작은 신호를 놓친 뒤에야 느껴지는 마지막 단계에 불과합니다. 반응이 느려지고 회복 속도가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는 이미 몸속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혈류는 무엇 때문에 망가질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일상적입니다. 먼저,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 내피를 약하게 만들고 혈류를 조절하는 기능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아지면 혈관은 자주 수축된 상태에 머물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연성을 잃어갑니다. 이어서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생활 리듬 역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혈관 회복 능력을 떨어뜨리고 야간 혈류의 자연적 순환을 막아 몸이 회복될 시간을 빼앗습니다. 또한 고지혈증과 당뇨 전 단계는 혈관벽에 부담을 주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흐름을 더디게 만들어 남성 건강의 기초를 약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잦은 음주와 흡연은 혈관 내피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하체의 혈류를 극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이 요소들은 각자 따로 작용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겹쳐지며 혈관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약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혈관에는 신경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뻐근하지도 않고 특별한 이상 징후도 느끼지 못한 채 서서히 굳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은 이미 상태가 한참 나빠진 뒤에서야 변화에 눈을 뜨게 됩니다. 갑자기 반응이 줄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의 몸속에서는 사실 갑자기 일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 조용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는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정답은 약이 아닙니다. 단순히 순간적인 반응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혈관 내피를 회복시키고 몸이 스스로 산화질소 노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고 순환을 돕는 핵심 분자로 젊었을 때의 활력을 유지해주던 작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NO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남성 건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환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응이 느려진 것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혈관의 기능을 다시 살리는 순간 표정이 밝아지고 기운이 되살아나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며 그 시작은 혈류가 다시 따뜻하게 흐르도록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 회복의 열쇠가 빨간 한 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이라는 길은 마치 오래된 강줄기처럼 스스로 열리고 스스로 흐르며 우리 몸의 생명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통로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왔습니다. 남성의 변화는 결국 혈관이 얼마나 부드럽게 열리고 얼마나 충분한 흐름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중심에 서 있는 아주 작은 분자가 바로 산화질소, 노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남성의 건강과 활력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노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 말초 부위까지 따뜻하게 순환을 만들어주며 반응 속도와 회복력을 좌우하는 핵심 신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물의 도움으로 일시적인 변화를 느끼곤 하지만 그 약물들 역시 NO가 오래 머물도록 돕는 방식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결국 몸이 스스로 NO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면 약물의 효과도 잠시뿐이며 근본적인 회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몸은 NO를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료와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야 자신이 왜 이전보다 활력이 떨어졌는지 또 왜 가벼운 생활 변화만으로도 몸이 크게 달라졌는지를 비로소 이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가 충분히 만들어질 때 혈관은 부드럽게 열리고 피는 막힘없이 흐르며 몸은 다시 예전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남성의 자신감이나 반응성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이 혈관 리듬이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노를 만드는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적인 재료가 바로 비트의 풍부한 질산염입니다. 비트는 우리 몸 안에서 질산염이 여러 단계를 거쳐 NO로 바뀌도록 돕는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인위적인 자극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NO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화가 아니라 회복,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활성화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가깝습니다. 비트 효소가 몸속에 들어오면 혈관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고 오래 굳어 있었던 길이 다시 부드러워지면서 흐름의 속도가 조금씩 살아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급격한 확장보다 이런 느리고 고른 변화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효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비트를 갈아 드시거나 즙 형태로 드시곤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트가 효소로 발효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비트의 단단한 구조가 잘게 분해되면서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생비트보다 훨씬 높은 흡수율을 보여줍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돌처럼 단단하던 영양 성분을 잡고 부드러운 모래 알갱이로 잘게 쪼개 몸속에 스며들기 좋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조가 분해되면 소화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 장이 약한 분들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효된 비트 효소가 NO 생성 속도를 너무 빠르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균형 있게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한 번에 확 열리는 대신 마치 새벽의 빛처럼 천천히 퍼져나가며 하루 전체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을 주죠.
비트 효소의 효과는 단순히 남성 기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먼저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머리가 맑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끝이 시리던 분들은 하지 혈류 개선으로 따뜻함을 느끼고, 오래 앉아있으면 종아리가 무거워졌던 분들도 그 답답함이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이 피로를 처리하는 능력도 좋아져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거움이 덜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는 잠이 깊어졌다는 점입니다. 혈류가 안정되면 교감신경의 긴장도가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수면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변화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몸의 흐름이 되살아나면 마음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선생님, 몸이 따뜻해지니까 괜히 힘이 납니다. 오랜만에 자신감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혈관은 조용히 굳어가지만 다시 열리는 순간 역시 조용하면서도 강렬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작은 빨간 한 컵이 단순한 건강 음료가 아니라 몸의 근본을 움직이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변화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올바른 섭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해온 남성들의 변화는 결코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과 감정, 관계의 온도가 모두 함께 얽혀 있었고, 몸의 회복은 늘 마음의 회복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남성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되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두 사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누군가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남성들이 겪어온 현실이자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68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을 마주보는 일이 줄어들고 함께 웃던 시간이 서서히 사라지자 마음속에서 깊은 위축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그를 자꾸만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와 앉은 날,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박사님, 제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저는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가 권한 것은 복잡한 치료도, 비용이 많이 드는 처방도 아니었습니다. 혈관이 다시 흐르는 감각을 되살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루틴, 비트 효소를 이용한 간단한 순환 회복법과 몇 가지 생활 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그는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걸음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말투에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침에 예전처럼 반응이 왔습니다. 10년 만입니까?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치던 안도의 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아내의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식탁 반대편에서 예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무언의 지지와 따뜻함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몸의 회복은 관계의 온도를 다시 드기 시작했고, 그는 이제 다시 남편으로 서 있는 느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유형의 환자입니다. 72세의 남성으로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앓아 혈관 노화가 심했던 분이었습니다.
늘 피곤했고 다리가 무겁고 차갑다며 밤이면 자주 깼습니다. 그는 반응 저하 문제보다도 전신의 활력이 떨어진 것이 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비트 효소를, 그것도 반드시 미지근하게 데워 천천히 마시라고 안내했습니다.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무리한 자극보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 2주가 지난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거움이 줄어들고 수면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볍습니다. 박사님이라는 그의 말은 제가 듣고 싶었던 표현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가진 분들도 과하지 않게 천천히 접근하면 안전하게 몸의 흐름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사례였습니다. 이 두 사례는 각자의 상황과 건강 상태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변화는 빠르지 않았고 어쩌면 아주 미세한 감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변화가 하루 이틀 쌓이면서 몸의 흐름 전체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었습니다. 비트 효소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근육을 당기거나 강제로 반응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마음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몸이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저 역시 환자들에게 서두르지 마세요. 몸은 생각보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합니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남성의 회복은 결코 드라마틱한 한순간에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회복은 일상의 작은 루틴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며 어느 날 문득 돌아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몸뿐 아니라 마음과 관계의 흐름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섭취법과 생활 리듬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같은 조언을 해왔습니다. 비트 효소의 효과는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이지요. 같은 양을 마셔도 어떤 분은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반면 어떤 분은 큰 변화를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시간대에 있습니다. 혈관은 낮과 밤의 리듬을 따라 움직이고 이 리듬이 가장 느슨해지는 순간이 바로 회복의 문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간에 맞춰 마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권장하는 시간은 저녁 식사 후 1시간, 그리고 잠들기 약 2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혈류의 속도가 가장 느려지는 구간으로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긴장되었던 교감신경의 힘이 조금씩 풀리고 몸이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서기 때문에 산화질소, NO가 만들어지고 흡수되는 과정이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밤이 오기 전에 길을 열어주는 시간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이때 몸에 들어간 비트 효소는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확실한 흐름으로 혈관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아침의 컨디션을 바꾸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섭취량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적게 마시면 충분한 순환 효과를 얻기 어렵고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가장 편안한 양은 150 ml 정도, 작은 컵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완전한 공복 상태에서는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복에 마시게 되면 속이 예민한 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흡수 과정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되고 몸이 차분해진 상태에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도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차갑게 마시면 상쾌할 것 같지만 노년층의 혈관은 차가운 온도에 쉽게 수축됩니다. 혈관이 한순간에 좁아지면 오히려 비트 효소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간 따뜻하게 미지근한 온기로 데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속도 무리가 없으며 몸의 깊은 곳까지 부드럽게 스며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혈류가 좋아진다기에 술과 같이 섭취하면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자극하는 동시에 탈수를 유발하고 안정적인 NO 생성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또 찬물과 함께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마셔야 할 이유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노출되면 소화도 흐트러지고 흡수되는 속도도 불규칙해집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혈압이 지나치게 낮은 상태에서의 섭취입니다. 비트 효소는 천천히 혈관을 넓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 혈압이 매우 낮은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하여 스스로의 몸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적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과다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연식품이라 해도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는 한정되어 있고 너무 많은 양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부드럽고 일관된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섭취 시간, 양, 온도, 그리고 피해야 할 조합까지. 이런 작은 조건들이 모여 혈관의 회복을 돕는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다 안전하고 섬세한 섭취 전략과 생활 리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트 효소는 자연식품 기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에게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몸이 같은 속도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랜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뿐입니다. 이 신호를 잘 듣는 것이 바로 안전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먼저 중증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트 효소는 혈류를 개선하는 작용이 있어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돕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신장이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작은 변화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내 수분 조절이나 전해질 균형이 쉽게 흔들릴 수 있어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때때로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나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만으로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몸이 받아들이는 범위를 천천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몸이 괜찮다고 신호를 줄 때까지는 아주 작은 발걸음으로 가도 충분합니다라고 자주 말씀드리곤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강력한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비트 효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 강화제가 이미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량으로 섭취하면 혈압이 의도치 않게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낮아지면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묻지만 문제는 급격한 변화입니다. 혈관은 급히 확장되면 현기증이나 갑작스러운 피로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기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순간적인 어지럼증이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절반 이하의 양으로 천천히 시작하고 몸의 반응을 며칠 동안 관찰한 뒤에 조금씩 양을 늘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과정이 느리다고 느껴지더라도 결국은 몸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평소 어지럼증이 잦은 분들입니다. 어지럼증은 혈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핑 돌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면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비트 효소의 순환 개선 효과가 오히려 빠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장 좋은 방법은 소량으로 시작하고 천천히 몸의 흐름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몸이 안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까지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리듬을 억지로 앞서가려 하기보다 몸이 허용하는 속도에 맞춰주는 것이 결국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꼭 소량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몸이 편안하다면 조금씩 늘리되 하루아침에 양을 확 늘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혈관은 급격한 자극보다 부드럽고 일정한 흐름에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따뜻한 물 한 모금이 깊은 곳까지 스며들듯이 비트 효소의 효과도 천천히 퍼져나갈 때 가장 자연스럽고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주의해야 할 기준들을 살펴보고 나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것만 마시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저는 그때마다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마시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관은 습관으로 회복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생활 루틴과 작은 실천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몸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 깊고 오래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성의 혈류 회복은 거창한 운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벼운 움직임과 호흡에서부터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몸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년의 혈관은 서두름보다 안정적인 자극에 훨씬 잘 반응하고 작은 변화가 쌓일 때 비로소 큰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두 가지 루틴, 3분, 골반 혈류 운동과 사이사혈관. 이완호흡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의 몸을 눈에 띄게 변화시킨 실천법입니다. 먼저 3분 골반 개방 운동은 노년층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순환 촉진 운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혈류라고 하면 심장이나 다리를 떠올리지만 실은 남성의 핵심 순환은 대부분 골반에서 이루어집니다. 골반 부위는 오래 앉아 있을수록 굳기 쉬운 부위이고 그로 인해 혈류가 정체되거나 차갑게 식기 쉬운 곳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 혹은 걷기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은 골반 주변 근육이 제대로 쓰이지 않아 순환이 더디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운동은 이러한 막힌 길을 살짝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나 바닥에 안정적으로 앉아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굴려주는 동작, 혹은 가볍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좌우로 골반을 흔들어주는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강하게 움직일 필요도, 빠르게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3분 동안 골반 적응과 대퇴부 근육을 자연스럽게 깨워주는 것만으로 혈류가 30%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70대 환자분은 아랫배가 전보다 훨씬 따뜻해졌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혈관이 실제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따뜻함을 통해 흐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 중 3분만 시간을 내어 골반을 부드럽게 움직여 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몸 깊은 곳의 순환을 다시 깨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2-4 혈관 이완 호흡법은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스트레스 완화 루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숨 쉬는 건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제대로 숨을 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얕고 빠른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몸 전체를 긴장 상태로 만들기 쉽습니다. 반대로 깊고 일정한 호흡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부드러운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법은 혈관과 신경, 그리고 마음을 동시에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부드럽게 숨을 머금었다가 4초 동안 길게 내쉬는 것.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깊게 마시거나 과도하게 내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범위에서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혈관 내피에서 NO 생성이 촉진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3분만 실천해도 마음의 긴장이 완화되고 혈관이 따뜻하게 열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숨을 고르는 순간 몸의 방향도 함께 바뀝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호흡은 단순한 동작을 넘어 몸 전체에 큰 균형을 가져오는 기본 축입니다. 이 두 가지 루틴은 복잡하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런 단순한 실천 속에서 가장 진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노년의 혈관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꾸준하고 부드러운 자극에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루 3분의 골반 운동과 짧은 호흡법만으로도 몸의 흐름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순환의 기반 위에서 혈관을 더욱 젊게 만드는 식습관과 생활 루틴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을 회복하는 과정은 단순히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트 효소처럼 혈관을 직접 열어주는 요소가 있다면 그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식습관도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매일 먹는 아주 작은 선택들에 따라 조용히 나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조용히 다시 젊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4가지 식품은 몸 안에서 자연적인 산화질소 생성에 도움을 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혈관 유연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오래전부터 혈관을 위한 과일이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폴리페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NO 생성을 도와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석류를 꾸준히 섭취하라고 권해왔고 특히 남성들에게는 하체 순환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활력이 오르는 경험을 흔히 보았습니다. 무리하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하루 작은 컵 한 잔 정도의 석류즙이나 몇 알의 생과육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루굴라를 비롯한 녹색 잎채소입니다. 우리 몸이 NO를 만들기 위해서는 질산염이라는 재료가 필요한데 아루굴라는 자연식품 중에서도 질산염 함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시니어분들 중 일부는 낯선 채소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아루굴라가 부담스럽다면 시금치나 청경채, 케일 같은 익숙한 녹색 채소들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여 혈관이 사용할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잎채소는
소화에도 부담이 적고 다양한 요리에 쉽게 섞어 먹을 수 있어 실천하기에도 편합니다. 세 번째는 적양파와 흑마늘입니다. 두 식품은 모두 혈관을 맑게 하고 내피 기능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적양패 풍부한 케르세틴은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흑마늘은 숙성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늘어나 혈관 노화를 막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흑마늘은 속이 예민한 노년층도 비교적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꾸준히 먹기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요리에 조금만 곁들여도 혈관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침의 생강꿀 조합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말초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소화를 돕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역할이 있어 아침 공복에 가벼운 자극 없이 혈류를 깨워주는 데 적합합니다. 생강과 꿀을 따뜻한 물에 조금 섞어 천천히 마시면 하루의 혈관 리듬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조합을 꾸준히 실천한 뒤 아침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좋은 식품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혈관을 조용히 늙게 만드는 습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늦은 취침은 혈관 회복에 가장 큰 방해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밤 시간은 혈관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인데 이를 반복적으로 놓치면 혈관 내피가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또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밤 동안의 혈류 흐름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회복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장시간의 좌식 생활 역시 골반 순환을 크게 방해하고 말초 혈류가 정체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하체 순환이 전체 활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잦은 음주는 혈관을 가장 빠르게 노화시키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혈관이 열린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피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혈관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음주량이 많지 않아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은 조용히 늙지만 회복 또한 조용히 시작됩니다. 급격하게 변화를 만들려고 하기보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결국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가장 안정적인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의 흐름을 바꾸는 식품과 습관을 알게 되었으니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남성 건강의 핵심과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남성분들이 이 주제를 접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궁금증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진료실에서도, 강연 자리에서도, 심지어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에서도 늘 반복되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다시 변화하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들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야말로 남성 건강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분히,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매일 마셔도 안전한가요? 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과한 자극이 있을까 걱정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적정량만 지킨다면 매일 마셔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하루 150, 200ml 정도의 적당한 양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관의 순환을 돕는 데 적합합니다. 자연식품 기반이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지나치게 빠른 변화나 급격한 반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이 천천히 회복하는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매일의 작은 실천은 오히려 안전하게 누적된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효과는 얼마나 걸리나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바심을 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관 회복은 인공적인 자극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74일 사이에 변화의 첫 신호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의 가벼움, 어떤 분들은 몸의 따뜻함, 또 어떤 분들은 수면의 질이 먼저 좋아지는 것으로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몸이 부드럽게 회복하는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더 느긋하게, 그러나 더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로 자주 묻는 질문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도 괜찮을까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적은 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관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며칠은 소량으로 몸의 반응을 확인하며 천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꾸준히 실천해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천천히 적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거의 모든 분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걸로 약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저는 언제나 명확하게 답합니다. 약을 완전히 대체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약물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순간이 있고 그 역할은 분명합니다. 비트 효소는 약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혈관이 가진 본래의 회복 능력을 북돋아주고 몸이 스스로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필요 없는 몸의 환경을 서서히 만들어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자연식품은 치료가 아니라 기반입니다. 그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두면 약물 치료와 생활 개선 모두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오래 약했는데 정말 회복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얼마나 깊은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알기에 늘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혈류는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70대 후반, 80대 초반의 남성분들도 꾸준한 생활, 루틴과 자연스러운 순환 회복을 통해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경험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회복은 빠르게 오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오고 무엇보다 삶의 온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흐르는 방법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마음도 자신감도 관계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5가지 질문은 많은 남성들이 오래 품고 있었던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민들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진심 어린 바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남성 건강 회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여정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다음 파트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한 남자는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쉬지 못해 지쳐버린 혈류가 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탓하며 이제는 끝난 것 아닐까 라고 속으로만 삼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몸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한 걸음,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됐습니다. 몇 달 전 7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조심스레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이미 완전히 멀어졌다고 느끼고 있었고, 더 이상 자신에게 변화가 가능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조차 자신감이 없었고, 표정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작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저녁 한 컵,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것입니다. 단번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주가 지나자 아침의 컨디션이 달라졌고, 60일이 지났을 때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90일이 되었을 때 그는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몸이 깨어나니까 마음이 먼저 따라오네요. 다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웃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자신감과 따뜻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흐름을 되찾은 몸은 잃었던 마음의 온도까지 되살린다는 것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 변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크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첫날의 작은 실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7일에서 14일만 스스로에게 시간을 한번 선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짧은 기간이 앞으로의 1년,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용기 내서 시작해보고 싶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 남자는 다시 자신의 빛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가 지금 이 순간의 당신에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